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GTX D노선 인천에서 강남을 지나 하남까지 연결되는 그 노선이고요.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이보다 빨리 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제 위쪽에 사진 보이실까요? 치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너 빨리 달려간다. 나 좀 데리고 가. 치타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이 노선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통이 좋은 곳에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반대로 사람이 이미 많은 곳이라면 정부에서 예산을 투하해서 좋은 교통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이 부분에서 부동산의 우상향 곡선이 그려지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외 부동산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GTX D노선 확인을 할까요? 세 번째, GTX D노선의 파급력이 어떻게 되는지. 네 번째죠, GTX D노선 인근의 부동산 대장주 하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재미있는 해외 뉴스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8일 날 나온 기사고요. 제목은 이렇죠. 폭이 겨우 170cm, 14억의 매물로 나온 런던에서 가장 얇은 집이라는 제목이고요. 바로 요 가운데 있는 파란색 집이 되겠습니다. 여기 어르신 한 명이 서 있으신데 가로로 누우시면 이 어르신 크기밖에 안 돼요. 즉 170cm짜리 집이 무려 14억 원이나 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조건 때문에 이렇게 비쌀까요? 그 집의 내부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요. 기사 내용 간단히 읽어봐 드릴게요. 영국 런던에 택배기사도 자칫했다가는 모르고 지나칠 만한 집이 있다. 그 집은 너무나도 작지만 가격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14억 6천만 원이 조금 넘는 95만 파운드라는 가격을 자랑을 하는데, 왜 이렇게 집이 비싼가 봤더니 집값이 비싸기로 악명 높은 런던 중심부까지 자동차를 타고 10분에서 15분이면 들어갈 수 있는 존이라고 해요. 모든 전 세계가 똑같죠. 인구 집중 유발 시설로 얼마나 빨리 들어갈 수 있나, 그리고 더불어서 얼마나 편리한 교통편이 구성이 되어져 있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은 천차만별로 변한다는 것을 사실 이 뉴스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해당되죠? 인구 집중 유발시설, 여의도, 강남, 송파, 광화문 일대, 이 지역에 환승하지 않고 얼마나 빠른 노선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그 노선 일원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변할 수밖에 없더라. 사실 이 기사 하나만 보고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렇죠. 다른 나라 이야기 절대 아니다. 서울 중심부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선점해라. 그곳에 답이 있다. 하나 더 첨언해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늦는다. 부동산의 절대적인 힘, 빠른 교통망의 구축이다. 거리 대 시간. 요즘은 어떻게 계산이 들어가냐면 거리 개념보다는 시간, 즉 얼마나 빨리 들어가는지가 승자다. 즉 타임이 승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GTX D노선 확인을 할까요? 과연 이 D노선은 언제부터 언급이 됐었을까요? 제가 2009년 6월 9일자 기사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 기사인데,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이 재정과 윈자를 합쳐서 4조 규모에 이르는 수도권 대심도 GTX 시공권을 놓고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언급해 말씀드립니다. 이 기사 12년 전 기사입니다. 이때 이런 언급이 되죠. 경기도가 제안한 A에서 D노선 4개 노선의 동시 착공을 제안해 12조 506억 원을 들여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나온 노선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노선도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보면 이렇죠. A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노선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B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 송도서부터 마석까지 들어가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이 당시에 B노선은 지금의 C노선에 해당되는 그 라인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오늘의 핵심이죠. 2009년에도 D노선은 동시에 계획이 같이 이루어졌더라. 지금 현재 보면은 A노선만 착공이 들어갔고 BC는 예타만 통과됐지 아직 삽을 뜨지 않았죠. 그리고 B노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 애초에 운이 띄어질 때는 언제다? 2009년도경에
ABCD라는 프로젝트로 진행됐던 사업이더라. 이게 지금 현재 오늘날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움직임 뉴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A노선입니다. 자, A노선 같은 경우에는 기점, 파주 운정이고요. 종점, 화성에 있는 동탄역입니다. 개통일이 2023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날짜에 개통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죠. 자, 이 노선 중에 핵심역 한번 몇 개 말씀드리면 대곡역, 서울역, 삼성역, 수서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핵심역이라고 말씀드리는 이곳은 사실 여러 개 노선이 모이는 그 존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날 나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죠. 남양주 왕수 고양 창릉 신도시 교통대책 확정이라는 보도자료고요. 요 핑크 색깔 동그라미 친 나번 섹터, 즉 고양 창릉 신도시 내에도 GTX A 노선이 한번 찍고 간다는 거 강조드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들어가서 GTX A 들썩이라는 검색어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몇 가지 뉴스를 현재 흐름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 어딘지 한번 살펴봤더니 애누리 없습니다. GTX와 관련된 지역이더라. 그래서 봤더니 1위 같은 경우에는 고양, 2위는 양주, 3위는 인천, 4위는 파주, 5위는 남양주더라 말씀드리겠고요. 기사 내용 간단히 읽어봐드리면 이렇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모두 GTX 정차역이 있는 곳들이다. 고양시 집값 같은 경우에는 3.04%가 올라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더라.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한다고 하죠. 강남권 접근성이 좋고 개통까지 단계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평가된 지역을 주목해라. 이렇게 조언한다고 하죠. 저도 이 기사 내용과 동일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야죠. 사실 이런 변수 항상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죠. 어딜 파도 나올 겁니다. 광화문 개발 유적의 발목 잡히나. 기사는 2021년 1월 10일자 기사고요. 제가 기사 내용 간단히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GTX A 노선 509 환기구 부지에서 유적이 나와서 공사가 전면적으로 중단이 됐다고 해요. 철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 터미널처럼 덩그러니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연결이 돼야지 동시에 개통이 되죠. 근데 이 중에 한 군데라도 문화유적지가 발굴이 되면 이 노선 자체가 삐그덕거릴 수 있다. 과거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철도 사업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 하나가 있죠. 한번 삽을 뜨면 멈출 수는 없더라. 현장 가면은 이러한 모습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무엇을 들고 있을까요? 사실 현장 가서 보면 재미난 모습 그려져요. 손에는 붓을 들고 계세요. 붓으로 살살살살 긁어가면서 문화재를 발굴을 하고 계신데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더라 라고 정보수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어찌 계획대로 되는 게 있었을까요? 이런 고비 언제나 그렇듯 있었고요. 이런 부분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시간만 지나면은 자산은 자연스럽게 증식이 될 수밖에 없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GTX B노선입니다. B노선 같은 경우에는 마석에서 송도까지 13개역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노선도 중에 핵심 지역이죠. 청량리, 서울역, 용산, 여의도, 신도림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이렇죠. 2022년에 기본 설계 및 착공이 진행이 되고 2027년 말 준공을 계획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분명하진 않고요. B노선도 아직 삽도 안 떴는데 예타 통과만으로 인천 청량리 등 인근 주택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 제목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GTX B노선 인천 교통망을 넘어 문화, 주거 환경의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것이다. 2021년 2월 2일자 기사고요. 수도권 교통혁신의 신호탄, 수도권 동북부 서북부 지역의 교통여건 획기적인 개선 기대라는 제목 뉴스도 하나 나와져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조 9천억 원을 들여서 만든다라고 기사 내용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C노선입니다. C노선 같은 경우에는 덕정에서 수원까지 총 10개역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개통 예정은 2026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보다는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 노선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청량리와 삼성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뉴스죠. GTX 따라 뛰는 집값. 역 들어선다 하더니 하룻밤에 2억 원 껑충. 이러한 기사 내용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고요. 그 해당 지역은 경기도 양주가 됐습니다. 철도 사업은 이렇죠. 한번 결정이 되면은 그 노선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삽
뜨기 전에 많은 지자체들이 자기를 스쳐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유치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어디가 이렇게 최근에 노력을 할까요? 21년 2월 8일자 뉴스고요. GTX 신호선 인덕원역 정차 추진과 월판선 인동선 신안산선 구축이라고 해서 안양시장이시죠. 최대호 안양시장께서 이러한 부분을 강하게 제시를 하고 계시고요. 아랫부분뿐만 아니라 위쪽 분들도 강력히 원하고 있어요. GTX 신호선 동두천까지 연장을 경기 북부 주민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두천 하면 어디에 들어갈 걸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현재 확실치는 않지만 들어간다면은 지행역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GTX D노선 하기는 할까요? 아직 B노선과 C노선도 시작을 안 했는데 언제쯤 진행될까요? 2014년도 기사입니다. 인천시 송도에서 잠실 GTX 타당성 연구 착수라는 기사 제목이고요. 인천시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송도에서 잠실까지로 변경된 인천 GTX D노선 대안 검토를 돌입했다라고 14일날 밝혔다. 이 시점 언제라고 말씀드리죠? 2014년도가 되겠습니다. 조금씩 구체화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죠. 현재는 어떨까요? D노선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다 미정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오늘날 경기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GTX D노선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50건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50건이라는 게 결코 작지는 않죠. 뭔가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진 한번 보면은 어떠한 분들이 모여서 얼마나 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뒤에 현수막 사진 보시면은 2020년 9월 16일 날짜 간담회 사진이 되겠고요. 제가 크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지어볼게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거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걸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이 모였을까요? 하남시장 김상호, 하남국회의원 최종윤, 부천시장 장덕천, 김포국회의원 박상혁, 김포시장 정하영, 부천국회의원 서영석, 김포국회의원 김주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모여서 GTX D노선 간담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무슨 색깔이죠? 파란 색깔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철도망 구축 같은 경우에는 당을 가르지 말고 절대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철도망을 구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 이 부분 살짝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힘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이 노선을 넣어달라고 최근 들어서 유난히 많이 조르고 있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뿐일까요? 제가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한 보도자료 하나 가지고 왔어요. 회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GTX D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지자체장이 한 명만 이야기하면 힘이 잘 안 실리죠. 그런데 그쪽 라인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쪼르면은 사실 힘이 조금 더 실린다는 거죠. 여기 모이신 분들 뿐일까요? 나라장터 어떤 사이트죠? 조달청 사이트고요. 나라장터 가서 GTX D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강동구에서도 용역에 들어갔더라. GTX D노선이 스쳐만 가는 곳이라도 어떻게든 정차시키기 위해서 각종 지자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더라. 왜 이렇게 노력을 하나 봤더니 노선도의 파급력이 상당하고 사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괜찮은 공약사항으로 들어갈 만하죠. 그렇다면 최근에 공개된 노선도 무엇이 있을까요? 김포에서 하남 있는 GTX D노선 수도권 집값 새 뇌관될까라는 기사 하나 가지고 왔고요. 경기도 자체용역 결과 발표에서 1.02로 사업성이 나왔다고 이야기하죠. 아직 확정된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도 자기네 넣어달라고 쪼르고 있더라. 2021년 2월 4일자 뉴스에서도 확인이 되고요. 최근 뉴스의 핵심은 이겁니다. 수요 예측을 검토한 결과 김포에서 검단 계양, 부천, 서울 남부를 지나서 강동을 거쳐 어디죠? 하남까지 연결되는 68.1km를 최적의 노선으로 도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개통되면 이러한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삼성역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2시간에서 45분으로 줄어들고요. 경기도 하남까지는 56분이면 도착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빼볼까요? 하남에서 강남까지 54 빼기 45로 하면은 12분이면 하남에서 강남으로 들어갈 것 같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광주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검토한 단계에서 광주 이천까지 연장해달라고 청원이 들어오더라. 아주 당연한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느 분이 컨트롤하고 있을까요? 이재명 GTX-D 광주 연장 신동원 광주시장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동원 광주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GTX-D 노선에 광주시를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와 관련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원하게 밀어붙이는 사업인데 언젠가는 돼도 되겠죠. 최근 노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D노선 용역 결과 나왔습니다. 2020년 10월 12일자 보도자료가 되겠고요. 인천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 전에 말씀드렸던과 동일한 내용이고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해달라고 건의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시켜서 예타를 뽑아내고 이러한 분들이 모여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를 보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거장 18개 예상되고요. 총 사업비는 약 10조 781억 원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현재 흐름이죠. 2020년 하반기 때 힘있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2021년 상반기 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확정 고시를 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약 2달 정도 있으면 확정문이 발표될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확정 발표가 난다라고 하면은 이쪽 일대 집값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다 예상해 볼 수 있죠. 제가 그 노선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노선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Y자 모양을 그리고 있고요. 인천 일대를 지나서 부천 찍고 구로 찍고 사당, 강남, 삼성, 잠실, 고덕, 하남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호갱노노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확인되는 부분이죠. 서울 경기권 인구수가 가장 많이 이동되고 있는 그곳 강동구와 하남 일대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를 하냐면 부동산의 절대적인 힘은 인구수예요. 사람이 없다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쪽 일대는 무조건 부동산이 비싸지게 되는데 서울 경기권 내에서 지금 동쪽 바운더리로 많이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부동산 초대박 대장주는 어딜까요? 하남이 아닐까 제안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강동구 먼저 스쳐가는 지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홈페이지 들어가서 GTX-D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구청장님이 답을 하십니다. GTX-D 용역 결과 관련이라고 해서 2021년 1월 28일 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GTX-D 노선의 강동구 경유 및 역사 신설 계획을 구체화하고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분석을 통한 사업성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선의 핵심은 이거라고 이야기하죠. 강남까지 얼마나 빨리 가냐. 이 부분을 핵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강동구 내에 여기 스쳐간다고 하면은 3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멈출지 아직도 고민 중이더라. 어느 지역인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고덕역이라고 제안을 하고요. 두 번째, 길동 생태공원역. 세 번째, 천호역 부분이 될 것 같다. 그 아래 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시죠. 그 역사마다 테마와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고덕역은 강동구 동부권 신생활 중심지 육성 사업과 연계한 동부수도권 광역급행 철도의 요충지로서 강동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거점 정거장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더라. 두 번째입니다. 길동 생태공원역은 길동 생태공원역을 중심으로 의료 업무 복합 타운을 조성하고 9호선과 환승을 고려한 지역으로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천호역은 천호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을 통한 서울 동부권 중심지 축으로서 5호선과 8호선과 연계해서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3개 중에 한 곳으로는 적어도 여기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단계 더 깊이 고민해볼까요? 고덕역은 현재 5호선과 동부권 생활 중심지인 거 잘 알고 있고요. 천호역은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 더불어서 5호선과 8호선과 연계된다는 것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죠. 길동 생태공원역은 9호선과 환승이 되고 의료 업무 복합 타운을 조성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이고 이게 어딜까요? 지금 현재 고덕과 천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길동 생태공원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허벌판이고 덩그러니 공원만 들어가 있는데 왜 이쪽 일대를 교통의 중심지, 파급력을 엄청 많이 불러올 수 있는 GTX D 노선을 이곳으로 제안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고수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안 보이는 그것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그릴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고수라고 제가 반복해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길동 생태공원역이 만들어지는 곳 지도 한번 가지고 왔어요. 생태공원 역사가 바로 이곳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이 동쪽 부분에는 길동 생태공원과 허브 천문공원 더불어서 수도시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모습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 서남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변전소와 이미 주거지들이 들어가 있어요. 현장 사진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생태공원역을 놓고 1시 방향 개발 어렵고 3시에서 6시 방향도 개발이 어렵습니다. 6시에서 8시 방향도 개발이 어렵다라고 하면 강동구청장께서 제안하는 의료 업무 복합타운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고수 감히 예상 한번 해볼까요? 감히 한번 제안 드려보도록 할까요? 이곳이 아닐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생태공원 역사는 이곳에 들어갈 것이고 이미 강동구 내의 핫플레스라고 얘기하는 고덕과 천호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머릿속에 도심화되어져 있는데 굳이 왜 강동구청장께서 이곳을 언급을 했을까? 진지하게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내 소중한 자산 열심히 일해주지 않을까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X D 노선 부동산 초대박 대장주죠. 하남 어디로 들어갈까요? Y자 노선도 한 번 더 보여드리고요. 바로 이곳 하남시청역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위성사진을 보면 이렇죠. 하남시청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5호선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3월 달에 개통을 할 예정이고요. 이쪽 일원에 도보 10분 섹터를 제가 한번 핑크 색깔로 동그라미 그려봤어요. 이쪽 일대로 노선이 하나 더 들어간다고 확정 발표가 났습니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송파에서 한안간 도시철도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노선 3호선이 되겠습니다. 오금서부터 교산 신도시를 찍고 하남시청역까지 연결되는 노선 3호선 하나 더 추가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뉴스 기사 하나 내용 읽어봐 드릴게요. 하남시 GTX D 노선 유치 시 종착역은 하남시청역이다 라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지자체의 의견 살짝 들어볼까요? 시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사지구 역사 설치와 관련하여 미사지구 역사 설치는 약속된 바 없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찜찜하죠? 하남시청역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GTX D 노선 관련돼서 하남시 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중요한 내용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현재까지 경기도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용역에 따르면 광역급행철도의 기능과 역할 및 우리 시의 지역간 균형 발전 시 하남시 내의 전체 수혜도, 위치 등을 고려할 때 D노선은 3호선과 5호선이 환승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하남시청역이 유력하다라고 확실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를 보면은 이렇죠. 미사가 맞는 것 같은데 어디를 봐도 미사 쪽이 가장 많이 개발이 되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고 있는 게 현실인데 왜 미사에 안 넣어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더불어서 균형 발전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정고수 의견도 같습니다. 하남시청역이라는 곳이 적당한 위치로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은 3기 신도시의 핵심 하남 교산지구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교산 신도시와 미사지구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양대 축이에요. 여기에 교산이 있고 여기에 미사가 들어간다면은 그 어느 한쪽에 GTX D 노선을 넣어주는 것보다 요 가운데 격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남시 의견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도에 제가 더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D 노선까지 이곳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더불어서 이런 뉴스까지 나오게 되면 어떨까요? 하남 검단산역에서 경의중앙선 팔당역까지 무언가 또 이어진다고 해요. 양평군이 하남에서 팔당까지 들어가는 철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위성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보시면은 5호선 하남 검단산역이 있죠. 하남시청역 다음 역사가 될 것이고요. 3월달에 개통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팔당역, 경의중앙역이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거리는 약 2km 정도 되고요. 만약에 이쪽 일대에 철도 라인이 연결이 된다라고 가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남시청역을 중심으로 두고 교산도 가고 미사도 가고 강남도 가고 인천도 가고 뿐만 아니라 남양주 왕숙도 갈 것이고요. 지방도 한번 가볼까요? 서원주역도 갈 수 있고 춘천도 가고 제천도 가고 강릉도 가고 평택도 가고 부산도 갈 수 있게 되더라. 이 지역 어디다? 하남시청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남시 전체를 놓고 봐도 세계 역사가 들어가는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곳 어디죠? 하남시청역이라고 제가 제안 드리도록 하겠고요. 소중한 자산 이곳 일대로 묻어 놓는다면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재미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정고수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GTX-A는 이미 시작되어 아파트든지 땅이든지 들어갈 엄두가 안 나고 이미 많이 너무 올랐죠. GTX-B와 C는 아직 삽을 뜨기 전이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투자 심리를 보면 조금 불안한 거죠. 더불어서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이 되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하죠. 뿐만 아니라 GTX-D 노선은 아직 먼 세상 다른 나라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드는 게 현실이에요. 이럴 때 정고수 이렇게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다? 바로 시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역세권 대장주에 내 소중한 자산, 씨앗을 심어 놓고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면 이 씨앗은 나무가 되고 결국 내 소중한 자산에 커다란 열매를 가져다 드리지 않을까라고 제안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